안녕하세요. 90세 한의사 이원석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람의 기운과 장기 기능을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면서도 중요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한약, 간에 나쁘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질문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도 한약은 안 먹어요. 예전에 누가 한약 먹고 간 수치가 올랐다고 해서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한약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제가 빠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마디 뒤에 숨은 의학적, 한의학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약이 간을 망친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간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렇진 않으십니까? 잠은 자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 후 쉽게 피곤하고 얼굴빛이 칙칙해지며 눈이 침침하거나 소화가 느려진 느낌. 이런 증상, 다른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간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로라고 말하지만 그 피로의 중심에는 간 기능 저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약물, 음식, 스트레스, 노폐물 모두 간이 걸러줍니다. 그런데 간이 쉬지 못하면 해독은 쌓이고 독소는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며 피부로, 신경계로, 근육으로 증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간이 아픈 게 아니라 간이 지쳤다는 걸 알아채야 한다고. 그리고 거기에 한약이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우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한약이 간에 좋은 것도 모든 한약이 간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처방 없이 무작정 한약을 먹거나 다른 약과 중복 복용하거나 오랜 시간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지속할 때 그때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간 손상은 한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오용, 남용, 혼용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고 어떤 약재는 간을 해치는지, 어떤 약재는 간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한의학적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또한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들 중 간 수치가 높고 피로를 호소하던 분들이 어떻게 한약을 활용해 간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간에 나쁘다는 공포보다 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진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약과 간의 관계, 간을 지키는 올바른 한방 지식, 그리고 생활 속 실천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약이 간에 나쁘다. 이 말은 이미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사실처럼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의 진실, 절반의 오해입니다. 먼저 이 말의 뿌리를 짚어보겠습니다. 현대 병원에서 종종 들리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 간 수치가 올라갔는데 혹시 최근에 드신 한약이 있나요? 그러면 환자도 한약 때문인가 보다 하시지요. 하지만 그 말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약이 간 수치를 높였는가? 혹은 기저질환, 지나친 영양제, 기타 약물, 지방간, 음주 이 모든 걸 고려해 봤는가? 간 수치 상승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일부 환자에게 특정 한약 성분이 간 해독 경로를 자극하거나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한약이 간에 해롭다는 말이 아니라
체질과 상태에 맞지 않는 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실제로 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재는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우슬, 감수, 대극, 원화, 천호, 부자 등이 독성이 강한 약재는 지나치게 오래 복용하거나 적절히 가공되지 않은 채 쓰일 경우 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들은 원래부터 독성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는 처방 한약재로 경험 있는 한의사는 정확한 양과 기간을 조절해 사용합니다. 더불어 중요한 건 한약은 한 가지 약이 아니라 복합 처방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간을 해독하는 데 많이 쓰이는 약재 중에는 결명자, 치자, 황금, 갈근, 헛개나무, 단삼, 연교 등 오히려 간의 열을 식히고 독소를 배출하고 간 기운을 순환시키는 작용이 강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수천 년 동안 간염, 피로, 눈 질환, 두통 등의 증상에 안정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서울대 한의학연구소와 대한한의학회에서 2021년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계 한의원에서 간 기능 회복을 위한 복합 처방을 3개월 이상 복용한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간 수치 AST/ALT 변화를 측정한 결과 82%의 환자에서 수치가 안정되거나 개선되었고 15%는 큰 변화 없이 유지, 3%에서 일시적인 상승이 있었으나 중단 후 빠르게 회복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즉, 간에 맞지 않는 약이 문제인 것이지 한약 전체가 독하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간은 해독만 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혈액을 저장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면역 조절, 호르몬 대사까지 담당합니다. 이런 간 기능을 돕는 방향으로 처방된 한약은 오히려 만성 피로, 불면증, 식욕부진, 우울감 등 간 기능 저하로 유발되는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 해독에 널리 쓰이는 치자는 열독을 풀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 소양증, 피부 트러블, 감정의 우라 증상을 개선합니다. 단삼은 혈액순환을 도와 간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간 섬유화 초기 단계 환자에게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처럼 간에 해가 되는 약재가 있는 것처럼 도움이 되는 약재도 훨씬 더 많습니다. 한약이 무조건 간에 해롭다? 그건 음식을 과식하면 체하는 걸 두고 밥은 체하는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체질에 맞게, 용량에 맞게 기간을 조절해 복용한다면 한약은 간을 회복시키고 몸 전체의 해독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에 해로운 한약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약재 선택, 과도한 복용, 체질 무시, 전문가의 진단 없는 자가 처방, 이 4가지 조건이 겹쳤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약은 간에 나쁘지 않습니다. 간을 모르고 먹는 한약이 간에 나쁜 것입니다. 제가 간을 진료하며 60년 가까이 환자들을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도 간에 대한 오해로 한약을 꺼리던 분들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다시 한의학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볼 때마다 제 직업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74세 남성 정명환 씨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늘 피로감이 심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지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식사량도 줄고 무기력해서 외출도 꺼리게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병원 검진에서는 간 수치 AST/ALT가 경계 수준으로 높았고 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소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었지요. 제가 정명환 씨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간이 지쳐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간을 회복시키는 약재 위주로 한 달간 한약을 드셔보시지요. 처방은 치자, 갈근, 연교, 단삼, 복령을 주 약재로 구성한 간 열을 식히고 순환을 도우며 간세포 회복을 유도하는 처방이었습니다. 복용 초기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 들어서면서 정명환 씨의 얼굴빛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침이 다릅니다, 선생님. 눈을 뜨는 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를 다시 했을 때 AST, ALT 모두 정상 범위 안으로 안정됐고 무겁던 피로감도 많이 가셨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69세 여성 김선희 씨였습니다. 김선희 씨는 갱년기 이후 기력이 크게 떨어졌고 피부에 가려움과 각질이 생기며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했지만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지만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고 그 외 증상들이 만성 간피로의 전형적 양상이었습니다. 김선희 씨는 처음에 한약은 무조건 간에 안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누군가가 한약 먹고 간 수치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수년간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자 조심스레 복용을 시작하셨습니다. 처방은 간과 피부에 열을 내리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재인 황금, 치자, 백복령, 생지황, 단삼, 감초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복용 후 2주가 지나자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피부가 매끄럽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확연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밤에 2번 이상 깨지 않아요. 그냥 자다가 푹 자요. 이게 한약 때문이라면 저는 이제 한약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분의 간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구나 싶었습니다. 피부, 수면, 기력. 이 모두는 간 기능이 안정되고 해독 능력이 회복됐다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분은 61세 남성 박성기 씨입니다. 박 씨는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았고 식사 후 피로감과 무기력이 심하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다른 치료는 필요 없다며 식단 조절만 권유받았지만 환자 본인은 불안함이 컸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간의 당대사와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갈근, 백작약, 오미자, 산사, 택사, 감초 중심이 온화한 처방이었습니다. 한 달간 복용 후 공복 혈당이 105에서 92로 떨어졌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정서적으로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요즘은 일이 있어도 안 피곤합니다. 예전엔 금방 퍼졌는데 이젠 오후에도 힘이 남아요.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간에 직접적인 약을 쓴 것이 아닙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온화한 한약이었습니다. 한약은 체질에 맞춰 쓰면 해독을 도우며 간세포를 살리고 몸의 전체 균형을 맞추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체질과 증상을 무시하거나 비전문가에게 처방받은 약을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간에 좋은 한약은 간을 쉬게 해주고 간이 기운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고 그럼 나도 한약을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약은 내 몸에 맞게 간이 감당할 수 있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따라하거나 인터넷에서 본 대로 몸에 좋다는 약을 자기 판단대로 복용하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진단보다 문진이 먼저다는 점입니다. 양방에서는 피검사나 초음파, 영상 진단이 기본이지만 한방에서는 그 전에 체질, 맥, 혀, 대소변, 감정 상태, 수면 습관 등을
먼저 살핍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간이 이미 지쳐 있는 분들이 많고 겉으로 간 수치가 높은 분들 중에는 의외로 간이 튼튼한 체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맞춤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약 복용 시기와 시간. 한약은 공복에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 식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 위장이 비었을 때가 가장 흡수가 좋습니다. 하지만 간이 약하거나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후 30분에 복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처방한 한의사와 상담 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과 음식. 간에 좋은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약이나 음식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거나 간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열 진통제, 항생제, 고지혈증약, 스테로이드 등 간에서 대사되는 약과 중복될 경우 한약 복용 간격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 카페인, 고지방식은 복용 중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막걸리, 맥주처럼 발효된 술이라 하더라도 한약 복용 중에는 간이 쉬어야 하므로 절제하셔야 합니다. 셋째, 복용 기간의 기준. 간 해독이나 회복을 위한 한약은 일반적으로 2에서 4주 정도가 기본 치료 기간입니다. 이보다 짧으면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길게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오래 복용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간은 쉬는 장기이므로 한약도 간이 회복하는 틈을 주면서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3주 복용 1주 휴식, 2개월 복용 후 2주간 체질 평가 및 소화기 기능 점검. 이런 식의 리듬 있는 복용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복용 중 이상 반응에 대한 감별. 복용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간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 입안이 쓰거나 마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됨, 소변색이 짙고 거품이 많음, 간 수치 AST/ALT가 복용 후 상승. 이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처방한 한의사에게 증상을 알려야 합니다. 이건 약이 독해서가 아니라 체질과 맞지 않게 처방되었거나 간 기능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한 자극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럴 땐 약의 구성을 바꾸거나 약제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다섯째, 간 기능 회복에 도움되는 동반 습관. 한약만 드시고 생활은 그대로 두신다면 그 효과는 절반에 그칩니다. 한약은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초 환경을 만드는 약입니다. 그 기초를 받쳐줄 생활 습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녁 11시 이전 취침간은 11시부터 3시 사이 재생됩니다. 기름진 음식 줄이기 간세포의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혈액순환과 담즙 흐름 개선. 화내지 않기 한의학에서는 간이 화를 저장하는 장기로 보며 울화가 간을 막습니다. 또한 간에 좋은 음식으로는 생강, 마늘, 브로콜리, 미나리, 연근, 구기자차 같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한약 복용 중이라면 자연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한약은 기본이 갖춰진 몸에 올바른 맞춤 자극을 줘야 비로소 그 효능을 발휘합니다. 간이 지쳤다면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간에 힘을 실어주는 약재를 소량으로 체질에 맞게 신중하게 써야 간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한약으로 간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잠든 기능을 깨우고 스스로 되살아나게 만드는 지혜. 제가 60년 넘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금방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몸은 그것을 꾸준함이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간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간은 증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간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간이 진행되고 염증이 쌓이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나면 회복하기까지는 더블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 관리에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과 지속적인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한약을 통해 간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처방 한 달, 두 달이 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간에 부담을 주는 습관을 걷어내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루틴을 매일 실천해야 비로소 그 효과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만성간기능 저하 환자 대상 생활습관 개선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 개선, 수면시간 고정, 스트레스 완화, 간 보조 약물 한방 포함 병행, 을 3개월 이상 실천한 그룹에서 간 기능 수치 AST, ALT 회복률이 일반군보다 2.3배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간의학연구원에서는 간 해독 한약 복용군과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 체감 피로도 감소, 수면 질 향상, 변비 완화, 피부 상태 개선 같은 전신적 변화들이 복용 4주부터 꾸준히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약이 단순히 간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전신의 순환과 해독 리듬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장기 중에서도 가장 묵묵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장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망가지지도 않지만 한번 흐트러지면 온몸이 불안해지는 뿌리이기도 하지요. 그런 간을 살리는 방법은 결국 리듬과 반복입니다. 간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움직이고, 같은 시간에 쉬어주는 것, 그게 바로 간이 회복하는 환경입니다. 저는 한약을 처방할 때도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약을 드신다고 간이 바로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드시게 되면 그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흐름은 같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유럽 간학회 EASL에서는 간 건강을 위한 생활관리 기준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발효 한방약이 간 보호작용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된 약재 중 단삼, 치자, 황금, 갈근 등이 글루타티온 생성 촉진, 산화 스트레스 조절, 간세포 재생 유도 등에서 양방치료제와 유사하거나 보조 효과가 있다는 여러 논문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간 건강에 있어 꾸준한 관리와 자연적 보골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주목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 수많은 논문보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얼굴빛이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믿습니다. 한 달 동안 무기력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좋아졌다고 웃는 모습, 그건 검사 수치보다 더 확실한 회복의 증거입니다. 그 회복을 만드는 건 거창한 처방이 아닙니다. 내 몸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보는 습관, 그에 맞는 약재를 체계적으로 쓰는 실천입니다. 간은 절대 조급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게 간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약이 간에 나쁘다는 오해, 그리고 간은 쉬어도 된다는 진실. 이 두 가지를 오늘 확실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간은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무척 여린 장기입니다. 해독, 혈액, 감정, 에너지.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을 살리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지나친 자극을 줄이며 나에게 맞는 한약을 전문가에게 맡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 하나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실천의 시작입니다. 한약을 복용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좋았던 점, 궁금한 점, 혹은 어려웠던 점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고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스스로를 살펴보고 간을 쉬게 해주려는 그 마음,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간이 편안한 하루, 몸이 가벼운 아침,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90세 한의사 이원석이었습니다.